제가 사실은 7호학번이에요. 한국에서 다녔으면. 그래서 연대를 들어가서 7호 1년을 다니다가, 근데 사실은 다녔다기보다 교양학부였으니까 이제 1학년생들이 해야 될 유일한 소위 말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는 게 이제 공업도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선긋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가서 사실은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했었죠. 그런데 브라질 교육이 굉장히 달라요. 브라질은 교육을 거의 이제 사회학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편이에요. 이제 브라질에서 쓰는 말이 포르투게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은 라틴 계열의 이제 불어와 스페인어와 이제 포르투갈어가 이제 같은 계열, 이태리어가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저는 막 말도 모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뭐 건축 어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어떤 뭐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뭐를 표현하고 뭐 이게 그 한동안은 초기에는 거의 저는 거의 꿈도 못 꿨고 그런 교육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브라질에 있을 때 그 5년제 건축 도시 그 학교에서의 교육이 한 3학년째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설계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평면과 단면과 뭐를 배우는 공부를 했었냐? 그 기억이 잘 없어요. 그게 딱히 그런 기억이 없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1, 2년을 지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게 이제 어디서 배워서 한다는 것보다 그냥 몸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서당계 뭐 몇 년 지나면은 뭐를 읊는다는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습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엑소노메트리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엑소노메트리도 사실은 그릴지는 않은데 엑소노메트리가 정확하게 뭐 각도에서 30에 60도 각도자를 가지고 직각자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 게 사실 툴적으로는 맞는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30도 60도로 놓는다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느 각도로 놓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자유로웠고 그런 거가 어떤 틀에서 배웠던 드로잉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평면 그렸던 기억이 별로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 거의 스케치 같이 그려서 표현을 했고, 굉장히 많은 도면들이 아마 도면이라고 치면 드로잉이라고 치면은 단면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조금 정성을 들였던 기억들이 좀 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나머지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것에 따른 수업이 그렇게 별도로 있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원 내가 3년제를 갔어요. 그게 이제 비전공자들도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3년제에 들어오면은 드로잉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드로잉 클래스에서도 평단을 가리키는 거는 안 그래요. 평단을 가리키는 건 안 그리고 사물을 그리는 법, 뭐 그냥 자기가 편한 표현대로 사물을 그리는 법에서 출발을 했던 것, 뭐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도면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건축적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적으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가장 큰 전기가 있었다는 것은 뭐 꼭 드로잉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데, 사실 스티븐 홀의 작품집을 보다가 그 중에서 이제 썸머 리트릿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바다에 십자가로 돼가지고 바닷물에 살짝 이렇게 잠겨져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을 소위 말해서 디스크립션이지, 그 집을 설명하는 그 글을 읽을 때에 제 눈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저한테의 건축 작업은 뭔가가 굉장히 세련된 형태를 갖다 놔도 그리고 만들고 하는 것에 집중돼 있었다면은 갑자기 이제 그때에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건축이 틀렸구나, 생각하는 방법이 틀렸구나라는 것들을 그 글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왔던 건데, 사실은 그 집을 갖다가 뭐 십자가로 된 집을 갖다가 바닷속에 한 15cm 이렇게 뭐 잠기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획기적으로 야, 이건 대단한 아이디어다 라고 봤는데, 디스크립션을 읽으면서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손뼉을 쳤던 내가 잘못됐구나,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15cm 물을 바다에다 잠가 놓고 그 집을 갖다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를 저어와서 15cm 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궈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디스크립션을 쭉 보면서 이게 뭔가 더 총체적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디어라는 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근본이 되는 생각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형태를 그리고 그냥 구상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전달하려고 했다면은 그게 조금 약간 추상화된다는 그 과정이 저를 열리게 해준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에. 그래서 한번 내 아이디어를 이게 정확하게 한번 옮겨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어떤 단계로 얘를 사용했던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프리핸드, 근데 선생님은 볼펜으로 그리세요. 근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자의 그 멋진 스케치가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일하는 습관이 하루에 한 프로젝트만 하시는데,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보통 하셔가지고 저녁 한 7시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뭐 커피 브레이크 정도 갖고 한 공간에서 그냥 무수히 그려대세요. 무수히 그려대는데, 첫날 첫 섹션에서 그려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멋진 스케치는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걸 그려대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그램에서부터 그게 그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그냥 매치하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얘네들을 갖다 배열하는 방법부터 우리는 그거를 뭐 이런 면적표를 갖다 종이에다 잘라가지고 뭐 모형 만들기도 시작하듯이, 그분은 그거를 맨 처음에 그걸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정도 가면은 그 선생님 머릿속에 형상이 있어요. 가지고 그 형상을, 무수히 많은 형상을 그려봤겠죠. 그래서 그 굉장히 조금 굳어지는 형상이 있고, 그 굳어지는 형상을 갖다가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한 세 번째 세션부터 그리는 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그러니까 디자인 스케치가 아니에요. 뭘 보고 그리세요. 정확하게 보고 그리세요. 그러니까 선이 흔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정확하게 보고 그리듯이 그리세요. 근데 그거를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나와서 그리기도 하고, 얘를 돌려서도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다가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 그때 되면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남한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스태프들한테 전달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도면, 소위 말해서 그 건축 드로잉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드로잉을, 기초 드로잉을 만들기 위한 스케치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돕기 위한 그 스케치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시죠. 선생님의 40 초반대 그림을 봐도 우리가 보는 지금같이 그렇게 멋지지가 않아요. 우리 그림 비슷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한 60 가까이 되시면서부터가 이게 거의 근접할 수 없을 굉장히 묘한 이제 소위 말해서 냄새가 나죠. 아로마를 풍기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습관화가 더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사고를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근데 그거에 너무 자유로워지신 거죠. 익숙해지고 자유로워지셔가지고. 선생님 그림을 우리는 가끔가다 보면은 대충 그 선생님이 그때 그 상황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요거 전 저녁 드시고 맥주, 이게 한 위스키까지 드시고 그린 그림이구나. 아니면 그 전에 그림이구나. 이건 선생님 좀 배가 좀 고프셨을 때 그린 그림 같다. 라는 것까지도 감이 전달이 될 정도로. 쓰는 이제 개념서부터 그려 나가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도표식으로 그리지는 않고요.
그 개념을 조금 구체화된 어떤 미디어가 들어가서 뭐 빛과 뭐 소리와 아니면 물과 뭐 이런 어떤 미디어들이 등장해서 그 미디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림들을 이제 많이 그리시는 거를 이제 보았고, 저한테는 사실은 이제 그 드로잉이 아무래도 어떤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 과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도리어 이제 스티븐 선생님이 많이 저한테 영향을 줬고, 시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쫓아갈 수가 없는 시간의 겹이니까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 이제 그 선생님의 어떤 생활 방식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원래 그 아까 제가 반했다고 하는 그 썸머 리치스를 보면은 그 30대 후반인데 그게 이제 꼼배, 그 썸머 하우스라는 꼼배에다 냈던 작품인데, 그때를 보면은 아직 그 수채화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연필을 굉장히 가늘게 가르셔가지고 그 연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 도면 한 장을 이게 드로잉 하나를 그려내려면 하루 반 걸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갑자기 유명해지셨잖아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니까 하루에 한 장, 뭐 반장을 그려서는 이게 속도를 아마 선생님이 사고 뭐 이런 것도 아마 선생님이 또 성숙돼가는 과정이었기도 아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수채화로 변한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 딱 맞는 미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그리시는데 하루에 뭐 이렇게 책상에 앉으시면 A4지에 한 7-8장을 막 순식간에 그려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있죠. 과정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이었던 거는 제가 그걸 그리면서 뭔가가 아이디어가 조금 더 선명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중정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깊이는 깊고 크지는 않아서 어떻게 이제 그 크기가 왜곡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보이드 공간을 갖다가 이제 디자인하고 싶어서 이제 그 그림을 갖다 그린 건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나한테도 그게 평면과 단면이랑 좀 관계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저한테 대한 설득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갖게 이제 해주는 어떤 도면들이고 싶어서 그렸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찾지는 못했어요. 네. 찾지는 못했고, 그게 나중에는 약간은 그냥 그 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직감적인 어떤 거로 끝나고 말았는데, 사실 그게 좀 그 해답이 맞은 거죠. 그 정도로 끝난 게. 근데 그러니까 그때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그게 나의 직감으로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했던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내 자신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그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랬던 그림이 어디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고가 단면에서 이제 많이 출발을 했던 토네이도 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엑소론을 그려도 보통 평면을 갖다 깔아놓고 거기서 엑소를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 엑소를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단면을 놓고 단면에서 엑소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단면에 나오는 선들이 이제 직선이 아니었었고 이제 곡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자기적인 그림이랑 이게 합성이 된 거기는 한데, 이제 다분히 거기를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과정들을 갖다가 옮겨놓은 게 아니고 어떤 뭔가를 찾기 위해 했던 이제 그림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톤, 텍스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노초 콘크리트를 그때 썼을 때의 대부분의 재료들이 이제 페타판으로 썼으니까 그게 이제 3x6이거나 4x8짜리 이제 그 페타판이어서 그 페타판을 가지고 콘크리트와의 어떤 조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페타판을 어떻게 배열을 해야 그 전체적으로 이 휘어가는 벽이랑 맞을까? 그리고 또 그 휘어가는 벽에는 계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에서는 연필로 제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이의 재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송곳 같은 날카로운 그 금속 핀으로 매질을 다 넣어서 매질은 안쪽으로 숨어서 위에다 연필을 칠해도 걔는 이제 하얗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때 사용했던 것은 그것과 파스텔을 조금 뿌렸고요. 근데 파스텔을 칠을 하고 뭐 뿌린 게 아니고 파스텔을 가루를 내 가지고 그 가루를 그 솜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만 이제 굉장히 그 연필로 이게 표기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의 다른 건축가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는 그렇게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릴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드로잉이 리프레젠트용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어떤 과정이 돼서 다음 과정 아니면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열리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추상적이었으면 좋겠다. 완결성에서 좀 벗어나 있는 완결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좀 추상적인 그림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고를 옮겨놓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얘를 소위 말해서 리프레젠트 한다는 거는 그렇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한테도 뭐 옮기기 전에 컴퓨터 CAD나 뭐 이런 걸로 옮기기 전에 스케치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더 빠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이거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에서 이거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모든 게 다 빠른데 그렇지 않고 가면은 몇 사람이 작업을 하면 나중에 통합을 시켜보면 다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가두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아직도 그죠 라인 드로잉은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보이니까. 근데 추상화를 그리는데 조각하는 사람이나 뭐 그림 페인팅하는 사람이 추상적인 그림을 표현을 한다는 것과 건축 추상적 표현은 조금 다르기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독특성이 너무 어느 누구도 어느 장르에서 아무도 못할 수 있는 저는 또 다른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못 알아봐도 남들이 못 알아봐도 상관없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특히 내 자신을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아니면 그걸 그리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셈이죠. 스케치북이 약간 신문지 같은 종이고, 그러니까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카란데시가 얘가 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가 지금 얘를 그리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를 할 때는 주로 제가 혼자서 스케치하는 시간보다 굉장히 많은 스케치들은 회의하면서 그려요. 같이 얘기하면서 가지고 지금 확인용이죠. 이거 맞냐? 확인하면서 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스케치북이 제가 쓰고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이게 테이블 위에서 같이 이제 토론하면서 그리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 토론에 우리가 했던 디베이트의 증거가 이제 여기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그때 많이 쓰는 거가 이 굵은 거고 그다음에 도면 위를 뭐 보면서 수정하거나 뭘 할 때는 보통 이런 그냥 홀더들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닐 때 뭐 스케치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 만년필을 많이 쓰는데
얘를 쓰는 이유는 얘가 좀 굉장히 얇아요, 선이. 그리고 잉크는 여기에 세피아 잉크를 넣어가지고 저는 검은 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세피아 잉크를 넣어가지고 쓰고 있고.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 프로젝트 관여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제 디벨롭이 되는 게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하는데 이런 걸 다 안 보고요. 안 본 상황에서 보통은 자면서 잘 때 많이 자기 전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저는 명확한 것 같고요. 사실 형상도 결정 내리기에 가장 명확한 거가 되려 형상을 안 보고 결정을 내릴 때가 가장 명확한 것 같고. 어떤 때가 아니고요. 저는 항상 가끔 뛰세요. 그래서 그런 그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갖다가 많이 아이들이 스캔해가지고 네. 그 리프레젠트 할 때 그걸 쓰기도 하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선생님 좀 약간 너무 러프하게 그리신 것 같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그려달라 그러면 그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리면 망해. 그때는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자신이 볼 때는 그게 이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쁘지가 않아요. 네, 저도 뭐 네. 이런 인터뷰 통해서 다시 또 그 시절을 돌이켜도 보고 또 그린다는 작업이 얼마나 소중한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 시각 오리엔트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VR 뭐 이런 이 더 시각화가 돼가서 너무 더 집중적으로 시각에만 빠지게 해서 나머지 사실 이 모든 사고의 중심은 시각이 맞을지도 모르죠. 그걸 결국엔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는 뭐 촉각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손에서 나오는 후각, 촉각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배가 된 상황에서 나를 표현을 한다. 거가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